좋아요, 구독. 이번 시간 ISL 이주환 대표와 증시 전반을 점검해보는 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혼조세와 더불어서 좀 지난해 미국 증시 역시 이 반향성 탐색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주요 흐름 먼저 살펴봐 주시죠. 일단 이제 지난번 그 파월의 발언 이후에 시장이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미국 증시가 좀 보였고, 특히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에서 고용 지표가 상당히 양호하게 발표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중 미국 그 나스닥 선물이 변동성이 크게 나왔지만 다우지수는 오히려 이제 플러스 마감을 했고 나스닥도 낙폭을 대부분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본다면 지금 현재 미국 증시를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이제 그 12월 FOMC가 이제 조만간 다가오게 되는데, 거기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요인이 현실화된다면 일단 그 장기적으로보다는 12월 증시 자체만 놓고 단기적으로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좀 볼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 시장 방향을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 증시도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많았지만 지난주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환자가 감소하고 있고, 또 중국 지도부에서 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내면서 오늘 중국과 홍콩 증시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증시는 지난주 목요일 오후장부터 좀 조정을 받기 시작해서 오늘도 코스피 시장 조정을 좀 이어가는데, 조정의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목요일 오후부터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 후반부에 선물 옵션, 특히 이제 선물에서 대규모 매도가 나오면서 기간의 프로그램 매도가 유발되었고, 외국인들의 일부 차익 매물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흐름은 아마도 이제 이번 주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선물이 롤오버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물량들을 오히려 시장이 이제 조정의 기회로 좀 활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추세적으로 하방으로 외국인들이 수급이 이탈된다라기보다는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기계적인 이제 등락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미국이나 중국 증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증시는 이번 주 선물 옵션 만기를 고비로 시장 조정을 유발한 이후에 오히려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초반부터 시장이 다시 상승의 강한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시장에서 보면 코스피 대차 잔고를 보면 최근에 그 공매도와 관련해서 한매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유발되는데, 코스피 대차 잔고가 11월 중순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 이중 고점을 형성하고 크게 꺾이면서 지금 현재 조정을 활용해서 오히려 하방 물량이 늘어나기보다는 오히려 공매도 물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그 조정만 놓고 보면 상당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내면적으로 좀 본다면 오히려 다음 상승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글로벌 주요 증시 흐름들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습니다. 최근 FOMC를 앞두고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이번 주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좀 조정 후에 다시금 상승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11월 FOMC 의사록과 파월 의장의 발언 속에서 긴축 속도 조절론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었지만, 최근 들어서 지난주에 발표된 이 고용 지표를 통해서 또 미국의 이 고용 시장의 견조함이 다시금 확인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2월에 FOMC 분위기 완화 기대감에 좀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날 고용지표, ADP 민간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양호한 모습을 좀 보였지만 시장은 장중에 이제 변동성이 살짝 확대되다가 오히려 강보합권 혹은 보합권으로 마감을 하면서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전에 75bp를 계속해서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해 갈 때는 고용지표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이미 지난번 파월의 발언에서 12월 달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명문화했기 때문에 이번 고용 지표의 발표가 12월 FOMC에 의해서 75bp를 야기할 만큼 그런 이제 유발 인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걸 이제 반증해 볼 수 있는 게 지난주에 미국의 빅스 지수를 좀 보면 실제로 이전에는 파월의 발언이나 혹은 고용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오히려 시장이 굉장히 급락하면서 빅스 지표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이 빅스 지표는 미국의 스몰 옵션의 하방 배팅에 대한 바로미터고 하방에 대한 변동성 확대를 바로 이제 측정해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 파월의 발언이나 고용 지표가 발표됐을 때 오히려 빅스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실제적으로 이제 그 증시에 반영되는 민감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라는 거고 이전처럼 파월의 발언이나 고용 지표에 따라서 증시가 급락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 절정론, 12월 달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이제는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가 계속해서 더 높아지는 어떤 우려감을 나타낸다기보다는 금리 인상이 절정론이 지난 다음에 오히려 경기와 관련된 부분에 시장이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만약에 지난주 금요일날 고용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 오히려 증시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락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은 FMC나 고용지표와 관련되어 있는 변수가 시장에 반영되는 정도가 떨어져 있고 특히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고 난 이후에 지금은 오히려 경기와 관련된 부분에 더 시장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좀 현실화된 만큼 FOMC의 연준의 발언과 또한 또 고용 지표 이 반영되는 정도가 좀 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이제는 경기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이제는 이 내마녀의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이 내마녀 날을 앞두고 보일 추가적인 이 변동성 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좀 세워봐야겠죠. 특히나 지난 10월부터는 7조 원 넘는 이 매수세를 보였던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 들어서 차익 실현에 나서기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일 앞으로 다가온 이 내마녀의 날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지금 스몰옵션 만기를 앞두고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장은 그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음봉의 형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요일부터 외국인들이 선물 대량 매도가 나왔고 목요일에 이제 만기약 넘는 매도가 들어오면서 시장 조정을 좀 유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그 선물 매도가 선물옵션 만기를 앞두고 롤오버 등 기계적으로 연관되는 프로그램 물량을 그 청산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나 혹은 하방적 배팅이 들어올 가능성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서 그렇게 본다면 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선물옵션 만기주에 들어와서 야기되는 이 조정을 활용해서 추가 매수 기회나 포트를 좀 재편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 반등의 예를 본다면 삼성전자 현재 우리 수급을 좀 본다면 지금 현재까지 그 9월 말 이후에 한 4천만 주 가까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매수가 들어왔는데 최근 이제 조정받을 때 나오는 매도 물량을 본다면 매수 물량의 10%도 되지 않는 아주 적은 물량입니다. 그러면 전체 매집했던 물량의 90% 이상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대형주 위주로 선물 매도에 따라서 기간의 프로그램 매도 혹은 외국인의 일부 차익에 의해서 나오는 그 조정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조정은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인식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거래량 없이 프로그램 물량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선물옵션 만기인 목요일이나 금요일 전후로 해서 오히려 저가 매수에 동참하는 부분이 조금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최근에 이제 공매도 한매가 들어오는 부분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공매도 한매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섹터들 예를 든다면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화학이나 조선 같은 그런 종목들은 이 공매도 한매가 일부 주춤할 때 오히려 시장이 안정화될 때 오히려 낙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공매도 한매가 들어온 종목들은 주의를 하시면서 추세적으로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데 지금 선물에 연계된 물량에 의해서 가격 조정을 받는 IT나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추격해서 이번 주 후반에 저가 매수에 동참하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최소화 리스크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고 포트를 재편하는 기회로 삼아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공매도 환매에 의한 상승 종목들은 유의하되 IT 기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이 외에도 좀 주도할 업종이 있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이제 전략은 이번 주는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목요일이 선물옵션 동기만기일이고 다음 주가 미국의 또 선물옵션 동기만기일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FOMC 마지막에 이제 올해 금리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 11월 30일 MSCI 리밸런싱 이후에 패시브 자금들이 1차적으로 정리가 되고 특히 이번 주 목요일 그 선물옵션 만기가 지나면 11월 말 MSCI 리밸런싱과 이번 선물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패시브 자금은 거의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개별 종목별로 등락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액티브 자금의 이동은 보통은 이제 이런 패시브 자금들이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되고 난 다음부터 개별 종목에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선물옵션 만기까지 만약에 조정이 일부 좀 이어진다면 오히려 이 조정을 좀 참았다가 주 후반부터 혹은 다음 주 초반부터 오히려 적극적으로 외국인이 매집했던 종목들 위주에서 가격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접근해서 수익을 좀 12월 달에 극대화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이번 그 패시브 자금 이동이 끝나고 나면 아마 금융주를 비롯해서 병말 배당을 노리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세가 또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주 초반 조정은 조정에 조금 대비를 하시고 오히려 주 후반부에 내려가면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될 섹터나 종목은 외국인들이 매집했는데 지금 현재 매집 물량이 출회되지 않는데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반도체나 2차 전지, 일부 IT 부품 소재 같은 종목들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시고 그 외에 지금 현재 외국인들 매집이 좀 강하게 이어졌던 경기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기계업종 등과 같이 경기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에 일단은 1차적으로 관심 종목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들로는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되어 있는 소비주나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혹은 경기 부양책에 기대서 상승을 할 수 있는 화장품과 같은 중국 관련되는 소비재 이쪽은 이제 기관들 매수 물량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기관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이런 중국 관련된 소비재 종목들은 2차 매수 대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이 외국인 매집과 기관의 단기성 매집이 함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유동성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 실적에 따른 가이던스에 따라서 같은 종목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 등락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삼성전자와 지금 하이닉스 주가 등락도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섹터 내에서 반도체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가이던스의 차이가 있고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내에서도 5나노 이하의 대한 수요가 또 다르다는 가이던스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같은 섹터 내에서도 실적 가이던스에 따라서 종목별 흐름이 상당히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적 가이던스가 그 섹터 내에서 가장 탑인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과 기관 매수에 유입되는 종목 섹터, 좀 전에 말씀드린 IT나 반도체, 2차 전지, 기계, 화장품 이런 섹터들 위주로 포트를 재편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반적인 이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투자 전략과 더불어서 또 외국인의 매집 종목에 대해서 가격 전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을 키워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외국인의 매수세는 정확하게 또 9월 29일경부터 들어왔다라고 하고요. 10월부터 7조 원에 달했는데 왜 이제는 좀 잠잠해진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 상태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좀 성급한 것일까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7조 원 매수했는데 최근 조정받을 때 나온 매도 물량을 보면 우리가 전체 매집 물량이 한 30% 이하로 나오면 그대로 매집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도 나오는 물량은 10%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선물옵션 만기와 연관돼서 선물을 매도하는 롤업하면서 발생되는 기계적인 프로그램 물량 여기에 최근에 공매도에 대해서 해지를 했던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해지했던 선물 매수 물량을 매도하면서 나오는 연계된 물량. 그러니까 주로 추세적으로 차익 실현을 한다기보다는 프로그램이나 선물옵션 만기와 연관된 물량이기 때문에 이런 매도 물량은 추세적이기보다는 선물옵션 만기에 나올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외국인들 매집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매집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프로그램 물량이나 선물옵션 연계 물량에 의해서 거래량 없이 가격만 빠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가장 먼저 매수를 보시는 게 좋고 그 종목들이 지금 보신다면 반도체 일부와 2차 전지, 기계업종, 화장품 업종 이런 정도의 포커스를 맞추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